1학기 동안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합격했을 때 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선행 수업을 하는 거고 2학기 때는 과거 입시를 위한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선행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기출문제가 나오고 있는 흰 파트는 조금 여러분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풀면서 부력이라는 게 어떻게 학력과 관련돼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들어가면서부터는 진도양하고 올 다 멈추고 중학교 내용과 연결된 기출문제 분석 이렇게 가면서 자소서 마무리하고 출석면담 대비하고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과학에서 선행 속도 나가는 거는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까지다. 그때까지 선생님이랑 물투에서도 필요한 것들 최대한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종과학고나 한성과학고를 가면 입학하자마자 처음 하는 물리가 물리 1이 아니고 물투부터 하거든요. 과고들은 물원부터 안 합니다. 물투부터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물원입니다. 잘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투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근접해서 풀 수 있을 정도는 끌고 가줘야 된다. 자,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게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율이는 집에 가서 오늘 심야 같은 거 안 하니까 집에 가서 물리 영상 먼저 봐. 그 영상 처음부터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저번 주 목요일 것만 클릭해서 보면 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실제로 지구상의 다양한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양 물리량이라고 하고요. 물리량 중에서 크기만으로 모든 정보를 100% 전달할 수 있는 건 스칼라라고 하고요. 크기만으로 모든 정보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방향까지도 나타내야 되는 힘과 같은 애들을 벡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벡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힘이자 여러분들이 물원에서 배웠던 속도, 가속도, 변이 이런 애들이 우리가 그동안 중학교 때랑 다르게 방향을 갖는 벡터라는 아이들이다. 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으로 표현해서 벡터를 표현하는 가장 간단한 기호는 화살표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벡터들을 첫 번째 하나의 물체 안에는 하나의 힘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힘들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할 때 얘네들의 힘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이 가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개의 힘을 하나의 힘으로 나타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 개의 힘을 하나의 힘으로 만드는 과정을 멋진 말로 힘의 합성. 됐어. 그래서 F1과 F2와 F3처럼 이렇게 많은 힘들을 더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 더하기 표시는 합성하라는 거야. 됐어? 라고 하는 여러분들 선생님은 힘의 합성이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은 벡터 합성이다. 그래서 벡터들을 합성할 때 합성하는 방법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는 F1과 F2는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고 쳐. 예를 들어 얘가 20이고 얘가 10이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은 무조건 더하면 그게 힘을 합성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20 더하기 10 하면 30N의 합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힘을 두 개를 따로 그리지 않고 이걸 합해서 30N이라는 하나의 힘으로 표시하셔도 똑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는 힘을 합성하는 방법은 정말 더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힘은 원래 방향으로 그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도 합성한다. 사실은 여기에 있는 F라는 힘과 여기에 있는 F3라고 하는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일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F에다가 F3를 합성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도 방향이 반대 방향일 때 빼는 게 합성하는 방법이다. 그랬을 때 F라는 힘은 30이고 F3라는 힘은 20이라고 치자. 뺄 때도 아무렇게나 빼는 게 아니고 언제나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셔야 된다. 그러니까 30에서 20이라는 힘을 빼면 얘는 합성한 결과가 10N이라는 새로운 힘이 된다. 됐어? 그리고 힘의 방향은 언제나 큰 힘 방향을 따른다. 그러니 여기에 F, F3를 따로 안 쓰고요. 이 두 힘을 합성한 결과
오른쪽 방향으로 10N이라는 힘 하나만 그려도 힘을 합성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이걸 F-값이라고 하자.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자, 근데 너네들이 알아둬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은 방향이라는 건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0도일 때고요. 반대 방향일 때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180도일 때예요. 그죠? 자, 같은 힘이요. 3N이라는 힘이 있고요. 4N이라는 힘이 두 힘이 있다고 쳐요. 자, 그래서 3N과 4N이라는 힘을 합성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합성될 때요. 두 힘이 같은 방향일 때 가장 큰 최대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합성할 때 두 힘이 같은 방향이라면 최대 몇 뉴턴까지 만들 수 있어? 그렇죠. 7뉴턴. 그 다음에 두 힘이 반대 방향일 때 가장 작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반대 방향일 때 가장 작은 최소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N과 4N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얘가 반대 방향일 때 가장 작은 효과인 1N의 힘을 만들 수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3N과 4N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의 합성한 힘의 범위는 1N보다는 크거나 같고 7N보다는 작거나 같은 힘 안에서 움직일 거야. 그렇죠?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마지막 세 번째 비스듬한 방향. 비스듬한 방향이라는 건요. 사실은 두 힘이 0도도 180도도 아닌 이런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도가 0도보다는 크고요. 180도보다는 각도가 작을 때 이때 합력의 범위가 얼마야? 이렇게 되면 적어도 1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 힘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여기가 4N이고 여기가 3N이에요. 우리는 합력을 빠르게는 못 구해도 이게 30도라고 쳐. 그리고 4N과 3N이라는 게 60도라고 쳐. 그랬을 때 1번, 2번 두 힘의 합력 중에 누가 더 클까? 1번. 두 힘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작을수록 합력은 커지는 거야. 그래서 0도일 때 최대의 힘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어?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일 때 합력 구하는 문제 중에 가장 스탠다드한 건 피타 사용할 수 있게 90도 방향으로 우리한테 준다. 이쪽이 4N, 이쪽이 3N. 근데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90도. 그렇죠? 자,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일 때 합력을 구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평행사변형 그리는 거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평행사변형 사변형법이라고 한다. 됐어? 그래서 이 힘을 F1이라고 하고 이 힘을 F2라고 하면요.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린다는 건 사실은 F1과 평행하게 이쪽에 F1과 똑같은 크기의 힘을 그리고요. F2와 평행하게 여기다가 똑같이 그리시면 이 자체가 평행사변형. 그랬을 때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반대편 꼭지점으로 화살표를 쭉 연결해서 그리시면 이게 바로 두 힘 F1과 F2의 합력 방향이고요. 화살표의 크기가 합력의 크기예요. 근데 여기에 크기가 4고요.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크기는 3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도 90도인 사실은 요거는 작은 직각삼각형이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3대 4대 5. 그래서 이때 합력은 5N이야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 그리는 것들을 잘 알 수 있게끔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 평행사변형 그리지 않고요. F1이라는 힘의 머리에 F2라는 힘의 똥꼬를 붙여서 이렇게 그리시면 사실은 전체 평행사변형을 그리지 않고 직각삼각형만으로도 합력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삼각형 그려서 합력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삼각형법이다. 근데 이거 잘 안 써. 평행사변형 하나만 그려. 되겠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 중에 굳이 작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경우도 있어. 그 특별한 경우는 우리가 뭐라 그래? 특수각. 아까 해리한테도 설명했는데 특수각은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렇게 어떤 힘이 있어? F1이 10N이래. 또 다른 힘도 있어? F2래. 근데 F1과 F2의 크기는 10N, 10N으로 같대. 그리고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120도래.
그러면 이 두 힘의 합력이 얼마니? 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을 그리면 그 방향은 언제나 두 힘의 정가운데 방향이야. 그죠? 그리고 이 대각선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와 반드시 어때?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각의 조건에 해당되면 언제나 가운데 방향과 같은 크기의 힘 10N이 작용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하면 돼. 특수각의 조건은 두 개야. 반드시 두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되고요. 두 힘이 이루는 각도는 언제나 120도여야만 특수각으로 우린 진행한다. 그래서 그걸 빼 나머지는 평행사변형 그려서 작도하시면 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힘을 하나의 힘으로 합성한 결과 얘를 합성했더니 만약에 이 방향으로 10N이 나왔다고 치자. 그럼 결국은 사실은 맨 처음에 얘는 5개의 힘이 작용했었거든요. 그 5개의 힘을 합성한 결과 이렇게 이 방향으로 10N의 힘이라는 알자 힘을 구했어. 그러면 결국은요, 이 가라고 하는 2kg짜리 물체는요, 이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겠죠. 됐어. 얼마만큼? A는 M분의 F니까 2kg짜리의 알자에 10N을 줬으니까 얘 가속도가 뭐야? 이렇게 우리는 계산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물리원에서 가속도를 구할 땐 언제나 알자 힘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하잖아. 근데 그 알자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물리원에서는 단순하게 하나의 물체에는 하나의 힘만 작용하는 것처럼 알자 힘을 주고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물체한테는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해요. 그래서 이 합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자 힘을 구하고 그래서 가속도를 구해줘야 된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여러 개의 힘을 하나의 힘으로 만드는 걸 힘의 합성이라고 한다면 반대. 자, 하나의 비스듬한 힘이 있어. 그래서 하나의 비스듬한 힘이 있으면 이걸 내가 원하는 방향의 두 힘으로 나누어 그릴 수도 있어. 하나의 힘을 내가 원하는 방향의 두 힘으로 나눌 수도 있어. 이렇게 하나의 힘을 여러 개의 힘으로 나누는 걸 벡터를 뭐 한다 그러냐면 분해한다 그러는 거야. 자, 그러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F라는 힘이 작용했다면 얘는 X축 방향으로 수선에 발을 내리면 요만큼의 X축 방향에 FX의 힘이 작용하고 Y축 방향으로 수선에 발을 내리면 요만큼의 FY의 힘이 작용했던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두 힘으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얘가 대각선이었어. 그러니까 원래 두 힘은 얘네들인데 이때 X축으로부터 F까지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할게. 그리고 FX와 FY는 두 힘이 이루는 각도 90도니까 여기도 90도일 거야. 그러니 우리한테 대단히 친숙한 이 자체가 작은 피타라는 직각삼각형이야. 그치? 그랬을 때 빗변의 길이가 F니까 꼬맹아 요 FX의 크기는 얼마라고 그렇게 맞다고? F 코사인 세타야. 선생님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잘 구분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한참 고생했었는데 각도 옆에 있는 그 변이 코사인값. 그렇죠? 각도가 마주보고 있는 값이 뭐? 사인 값이지. 맞냐? 그래서 요 변에 해당되는 크기인 FY 값은 사실은 빗변인 F의 사인 세타 값으로 계산하면 된다. 요런 거. 됐어.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의 힘을 분해해야 되는 경우가 유미 어떤 경우라 그랬어? 힘을 분해해서 우리가 문제 풀어야 되는 경우는 물체가 빗면 위에 있을 때가 주로 그래. 물체가 이렇게 경사면 위에 질량이 m인 A라는 물체가 놓여 있다고 쳐봐. 여기 각도가 세타 30도라고 칠 거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자, 그러면 실제로 빗면에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치면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몇 개? 몇 개?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치면? 2개. 뭐하고 뭐요? 중력하고요. 바닥면이 물체를 90도로 밀어 올리는 수직 강력이요. 됐어? 근데 마찰이 작용한다 그러면 몇 개? 3개인 거죠. 됐어? 그럼 마찰이 없다고 치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해. mg만큼. 됐어? 그리고 수직 강력이 작용해. 그럼 꼬맹아 대충 평행사변형 그려봐. 이거의 알자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냐면
경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될 거야. 그치? 그 알자의 힘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이 알자의 힘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 일단은 수직항력이라는 거 보지 말고요. 비스듬한 방향의 중력만 있다고 치자. 자, 이 중력이라는 힘을 분해하자. 됐니? 경사면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힘과 경사면과 수직한 방향의 힘으로 물체의 중력이 분해됐다고 치자. 이해돼? 그랬을 때 선생님은 편의상 경사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중력의 X축 방향의 힘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그걸 선생님은 한국말로 경사력 이렇게 불러줄 거예요. 이런 단어는 없어. 선생님만 쓰는 단어야. 그래서 그리고 중력을 이렇게 나누었을 때요. 경사면을 콕 누르는 힘 이거를 선생님은 그냥 수직항력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래서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mg라고 하는 힘의 크기를 나는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과 경사면의 수직 방향의 두 힘으로 분해할 건데 경사각도가 세타면 언제나 중력과 수직항력 사이에 이루는 이 각도가 경사각도랑 똑같아. 이 각도가 세타야. 되겠어? 그래서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얘가 대각선이니까 이때 이 변에 해당되는 힘의 크기요. 얘랑 똑같은 게 얘죠? 얘 얼마라고요? 그렇죠. 자, 이때 이 변의 길이인 얘가요. 바로 물체의 중력인 mg. 뭡니까? 쌍내려가 세타. 그 얘기죠. 그래서 경사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mg 쌍내려가 세타. 사인 값이에요. 그래서 자, 바닥면을 콕 누르는 이 힘이 얼마라고요? mg 콕 눌러 세타로 분해된다. 그래서 경사면에 있는 모든 물체는요. 항상 중력에 의해서 mg 쌍내려가 세타와 mg 콕 눌러 세타로 분해되고 얘가 콕 누르는 만큼 그거의 반작용으로 수직항력이 같은 크기만큼 생기는 거라서 수직항력과 바닥을 누르는 힘은 상쇄돼서 없어진다. 됐죠? 실제로 이 물체를 경사면에 놓으면 마찰이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경사력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 힘이 알자의 힘이 돼서 물체를 아래방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다. 그쵸? 그래서 경사면에 있는 물체는 항상 알자의 힘이 mg 쌍내려가 세타만큼 작용할 거고 이걸 물체의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이기 때문에 경사면에 있는 물체의 가속도는 언제나 g 사인 세타로요. 경사 각도에 의해서 가속도의 변화가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되겠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이 경사면에 있는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힘을 분해해야 된다. 이해되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숙제를 불라불라 해오셨고 아까 문제 대략적으로 보면 1번부터 4번까지는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들 하이탑에 있는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먼저 답을 불러봐 드릴 테니까 내가 그 비슷하게 풀었는지 한번 봐. 자, 1번 답이요. mg 사인 세타입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할게. mg 사인 세타. 2번은 3. 3번은 0.2. 4번이 2. 그래서 요것만 먼저 보죠. 그 중에서 우리가 풀어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1번입니다. 1번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다른 것들보다도 1번 문제를 먼저 풀 수 있어야 돼. 하나씩 건너가면 돼. 물투 내용이요. 물원하고는 또 무게감이 좀 다르죠. 그죠? 자, 이렇게요. 원래 벽면에 실을 매달면 물체는 이렇게 축 늘어져서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에 작용하는 힘 몇 개? 두 개. 뭐하고 뭐? 중력, 장력. 그렇죠. 작년 출석면담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냉장고에 붙어있는 자석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얘기해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보다 한 살 많은 선배들이요. 가장 많이 풀어봤던 게 바로 냉장고가 있어. 거기에 자석이 이렇게 붙어있어. 이 자석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얘기해라 라고 했어. 그럼 태규야 이게 자기력. 네, 자기력. 중력. 그리고 수직항력. 이죠. 맞. 또 마찰력. 그럼 나오라고. 어. 나와 빨리. 자, 네가 얘기한 4개의 힘을 줘. 됐어. 네. 화살표로 표현해 보세요.
자, 지금 태규는 4개의 힘을 얘기했고요. 그 중에서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그려봐. 일단 수직항력이랑 수직항력이요. 네. 중력이랑 중력. 뭐 자기력이랑 자기력. 마찰력이 있나? 마찰력은 없지 않을까요? 마찰력 없어요. 자, 그럼 좀 보세요. 마찰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자명한 거, 저 자석은 무슨 상태여야 되니? 아래로 내려가는 정지. 자, 자석이 붙어있다 그랬죠? 내려가지 않네요? 자석은 무슨 상태야? 정지. 정지 상태면 합력 얼마 만들어야 돼? 0 만들어야 돼. 그럼 합력을 0 만들어야 되니까 태규야 마찰이 필요하니 안 하니? 어? 하죠. 자,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자, 만약에 요 3개의 힘의 합력이 0이 될 수 있니? 이거 없어요. 왜요? 실제로 냉장고가 자석을 잡아당기는 자기력, 이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게 자기력입니다. 냉장고하고 자석 사이의 잡아당기는 인력. 그렇죠? 그리고 자, 냉장고가 밀어내는 수직항력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10이면 얘가 얼마여야 되니? 10. 그래야 이거 합력이 0이죠. 그 다음에 이 자석이 1kg라고 치면 중력이 얼마입니까? 10. 그러면 보면 합력은요 늘 X축은 X축끼리만 합력을 구하는 거죠. Y축은 Y축끼리만 합력을 구하죠. 그러면 얘는 X축 방향의 합력은 얼마예요? 0이에요. 얘하고 얘가 합력이 0이에요. 그럼 Y축 방향의 합력도 얼마가 돼야 되니? 0이 돼야 정지 상태예요. 근데 중력만 적용하면 얘는 R자임 적용하니까 등가속도 운동해야 돼요. 그러니 반드시 얘 작용하는 중력만큼 냉장고와 자 사이에 모두 필요하다. 마찰력도 얼마만큼? 10N만큼 작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 그래서 이 4개의 힘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석 면담에 세종에서 맨날 물어보는 게 어떤 상황을 주고 그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을 얘기해봐. 이 얘기 맨날 물어보시거든요. 1차 면접에서. 그러니까 힘의 종류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방향 잘 보시면서 합력을 0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힘이 필요한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천장에 물체가 매달려 있다면 이 물체는 질량이 있을 거니까 아래쪽으로 중력 작용할 거고 그 중력과 같은 크기로 실이 잡아당기는 모두 작용할 거니 장력도 작용할 거야. 그래서 합력이 0이라 정지야.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1번 문제처럼 사람이 얘를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왔다고 치자. 그 그림이에요.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람이 잡아당긴 방향이요. 실과 90도가 이루는 이 방향인 F라는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물체, 여기는 90도, 요 각도는 세타. 그랬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 있어요? 이제 3개 있어요.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고요.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잡아당기는 F라는 힘이 있어. 이거 하이탑에 있던 문제 그대로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세 힘의 합력이 0이려면 이 중에서 어떤 힘이든 두 힘의 합력이 나머지 하나와 방향은 반대이고 힘의 크기가 같은 합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 나는 중력하고 장력을 가지고 이 합력을 만든다고 치면 두 개가 비스듬한 방향이니까 평행사변을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평행하게 여기에 이렇게 중력이 있다고 치고 이렇게 그렸을 때 대각선 방향, 이 방향이 합력 방향, 얘가 얘랑 반대 방향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mg야 꼬맹아. 그리고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도 90도여야 돼. 그럼 사실은 이쪽만 보면 이게 작은 뭐니? 피타. 여기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맞아, 이 얘기야. 여기가 세타야. 빗변의 길이는 mg야. 그렇다면 이변의 길이는 얼마니? 불러. 이변의 길이. MG 사인. 그쵸. mg 사인 세타여야 된다. 맞아요. 이변의 길이는 얼마야? MG 코사인. 네, 얘가 각도 옆이니까 mg 코사인 세타여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한 t라고 하는 힘은 mg 코사인 세타만큼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합력인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mg 사인 세타인데 이 mg 사인 세타라는 요 힘이 사실은 요 f의 크기와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합력이 0이래. 그래서 사람이 잡아당기는 이 F라는 힘은요. mg sin 세타만큼의 크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네,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이 다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인데 선생님이 말씀드립니다. 용수철은 페이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수철을 그리는 순간 오답률이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용수철 나오면 용수철을 그 자체를 그냥 실로만 봐.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문제는 용수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거 다 장난이에요. 그냥 이 용수철 없이 실입니다. 실. 한 가닥의 실이야. 되겠어? 한 가닥의 실이고요. 그 용수철이 있는 이 지점에 지나가는 힘의 크기를 단지 용수철 저울로 잰 것뿐이야. 되겠니?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 3kg짜리가 있어. 그럼 빨리 생각해. 3kg짜리 물체이니까 얘한테 지금 작용하는 힘 몇 개? 2개. 뭐하고 뭐 있어? 중력과 장력이잖아. 모든 모습이잖아. 중력 얼마? 30. 그럼 장력 얼마? 30. 근데 잘 생각해봐. 이 실 한 가닥이지. 실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을 때 실의 모든 부위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다 어때야 된다? 그러니까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용수철 얘를 A라고 해요. 이 A라는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도 30N이어야 되고요. 이 용수철에 있는 부위를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도 그냥 30이어야죠. 됐어? 이렇게 봐야죠. 용수철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잘 틀립니다. 그러니까 용수철을 보시면 안 돼요. 그냥 그걸 실가닥으로 보시는 겁니다. 단지 그 실에 걸려있는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 용수철이라는 도구를 댄 것뿐이야. 알겠어? 용수철이 있다고 변하는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용수철 상수 K가 20인 용수철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3kg짜리 물체를 매달았습니다. 두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의 합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A라는 용수철도 B라는 용수철도 30N의 힘이 작용해야 돼. 탄성력이. 자, 우리 탄성력 구하는 식 F는 KX 용수철 상수에다가 늘어난 길이 곱하면 된다. 기억나죠? 자, 용수철 상수 20에다가 됐죠? 늘어난 길이 얼마를 곱하면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 30 될까? 이 얘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X는 얼마입니까? 2분의 3 다시 말해서 1.5m 늘어나. 됐죠?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은요. 탄성력은 무조건 그 용수철을 1m 늘리는 데 필요한 힘인 탄성계수에다가 용수철의 물체를 매달았을 때 늘어난 길이를 곱해서 탄성력 구할 수 있어. 그걸 그냥 간단하게 F는 KX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이때 A도 B도 용수철 상수 똑같고요. 거기에 작용하는 힘이 30N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A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도 1.5m, B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도 1.5m. 알겠어? 그래서 두 개 합쳐서 몇 미터? 몇 미터? 3m 늘어났네? 이런 얘기죠. 되겠니? 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용수철을요 한 줄로 직렬로 연결하니까 이랬어. 그러면 용수철을 병렬로 연결할까? 그게 3번 문제야. 여러분들은 그동안 합력 구하는 것만 했지만 사실은 그 힘이 탄성력일 수도 있고 중력일 수도 있고 전기력일 수도 있어요. 그 힘을 달고 나온 거예요. 자, 3번 문제 보면 용수철이 이렇게 되어 있어. 거기에다가 이렇게 요번에는 20kg짜리 물체가 매달려 있다고 치자. 이런 얘기잖아. 그랬을 때 이 용수철이요. 얘를 A, 얘를 B라고 하는데 두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는 똑같대요. 용수철 상수가 500Nm 치자.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꼬맹아. 당연히 이 물체 작용하는 힘은 몇 개? 이건 두 개죠. 뭐하고 뭐? 중력하고 장력이죠.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 중력이 200N이니까 장력이 얼마겠어? 200N이겠지. 자, 그랬을 때 이제 나는 여기를 볼 거야. 이 막대기. 됐어? 이 막대기를 보자. 이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 몇 개니? 3개. 됐어? 뭘까요? 네. 그래서 이 실이 이 물체를 잡아당길 때 장력은 이 방향이지만 그래서 이 막대에 작용하는 요 실의 장력은 어느 방향? 아래 방향이죠. 항상 장력은요 그 실의 가운데 방향을 향하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 막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물체 무시야. 자, 그 실이 아래 방향이 200N의 힘으로 잡아당겨요. 이 얘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A라는 용수철이 위로 잡아당기는 A 용수철의 탄성력이 있을 거고요. B 용수철의 탄성력이 작용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 A 용수철의 탄성력과 B 용수철의 탄성력은 같은 방향이죠. 그럼 이 두 힘을 합한값이 200의 크기와 어때야 되니? 같아야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용수철의 탄성력과 B라는 용수철의 탄성력을 합한값이 200이어야 되기 때문에 A라는 용수철에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얼마일까요? 100이죠. B에도 100이고요. 되겠어? 그래서 용수철 두 개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물체의 무게를 반반씩 같이 둔다. 됐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A라는 용수철도 B라는 용수철도 둘 다 100N씩 탄성력을 받고 있을 거야. 탄성력을 구하는 식은 F는 KX니까요. 이 용수철 상수는 500이고요. 늘어난 길이는 몰라요. 근데 탄성력이 100이어야 된대요. 그럼 이제 아시겠죠? 늘어난 길이가 얼마? 0.2m여야 되네. 되겠죠? 그래서 A 용수철도 B 용수철도 0.2m씩 각각 늘어났구나.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4번. 물체의 한 점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했을 때 밑줄쳐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이라는 건 힘의 합력이 얼마일 때 쓰는 얘기야? 0일 때만 쓰는 얘기야. 됐죠? 자, 힘의 평형을 이룰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찾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모든 힘의 합력은 0이어야 된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힘을 받는 물체는 항상 정지 상태다. 미술처 항상. 자, 보면 힘의 평형 상태래. 합력이 0이래요. 합력이 0인 모든 물체는 정지돼요. 합력이 0일 때요. 얘는 합력이 0이라는 무슨 상태? 정지 상태죠. 하지만 또 다른 아이는 합력이 0인데 움직여요. 무슨 운동합니까? 등속도. 좀 길게 가려고 했다. 자,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합력이 0인 힘의 평형 상태일 때 어떤 물체는 그 지점에서 처음에 정지되어 있으면 합력이 0이면 계속 정지한 상태.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데요. 합력이 0이면 등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합력이 0이라고 항상 정지되어 있는 건 아니야. 등속도 운동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우주에 어떤 물체를 한 번만 퉁 하고 치고 더 이상 안 밀면 그 물체는 합력이 0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속도로 쭉 가. 알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 보죠. 혹시 여기에서 5번, 6번, 7번, 8번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해볼게요. 자, 요거 4개 해보세요. 5, 6, 7, 8. 언제나 감기 재력센터 엄청 많이 올려던데.
5, 6, 7, 8 7점. 5, 6, 7, 8. 유미는 13번 풀고 있었던 것 같고 14번쯤 풀고 있었던 것 같고 몇 번 풀어? 몇 번 풀고 있어? 15번 요 정도. 자 보시면요 5번의 답은 4번이에요. 6번은 1대 2대 루트 3. 7번은 뭐고 하니? 움직이지 않는다. 아? 야, 안 움직여. 시끄럽죠. 8번의 답은 3루트 3. 이렇게 가야 돼. 자, 5번 볼게. 마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 라고 했는데 마찰이라는 거 우리가 겨울방학 특강에도 했었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부분도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선생님하고 겨울방학 특강을 안 했던 하율이하고 그 다음에 태규는 이 부분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마찰력이라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마찰력이라는 건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야. 그쵸? 그래서 무조건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하고요.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 얘기해. 마찰력의 크기는 뭐에 따라 달라져요? 거칠기랑 그렇죠. 물체와 바닥 사이에 작용하는 거칠기에 의해 결정되고요. 이 거칠기를 고등학교 때는 마찰계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거를 우리는 뮤라고 쓸 거야. 또 수직항력. 자, 물체가 바닥을 뚫는 힘. 그래서 이게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거를 중학교 때는 무거울수록 마찰이 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수직항력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대문자 N이라고 써. 그래서 실제로 마찰력의 크기는 무조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뮤 N으로 계산한다. 이 얘기였어. 마찰계수에다 수직항력을 곱한 만큼이 마찰력으로 작용한대요. 라는 얘기거든요. 자, 1번. 마찰력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보다 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마찰력의 크기는요. 밖에 있는 물체의 외력보다 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여기 2kg짜리 물체가 있는데요. 내가 얘를 10N의 힘으로 밀었는데 안 가. 마찰력 얼마야? 10이야. 그래서 내가 얘를 20N의 힘으로 밀었는데 여전히 안 가. 마찰력 얼마야? 20이야. 이렇게요. 마찰력은요. 물체가 정지되어 있을 때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과 똑같은 크기만큼의 마찰력이 작용해. 그러면 얘는요. 그러면 내가 30으로 밀어도 안 가요? 어느 한도까지는 자기가 견딜 수 있죠. 그때까지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하고 마찰력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지나면 그때부터는 아이가 뭐하기 시작하니?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래서 마찰력은 둘로 나눕니다. 물체가 정지되어 있을 때와 움직일 때로 나누면 되는데 정지되어 있을 때는요. 무조건 네가 외부에서 주님과 똑같은 크기만큼의 마찰력밖에 안 작용해. 네가 10N의 힘을 주면 마찰력도 10이고요. 20N의 힘을 주면 마찰력도 20이고요. 30N의 힘을 주면 마찰력도 30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보다 더 큰 마찰력은 작용할 수가 없단 말이야. 되겠죠? 자, 그중 멈춰 있을 때 작용하는 가장 큰 마찰력을 우리 뭐라 그러니? 이걸 최대 정지 마찰력. 그래서 얘는 사실은 30N까지만 견딜 수 있어. 그때까지만 안 움직일 수 있어. 이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30이 아니고 만약에 40N의 힘을 줬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니? 얘는 움직이겠죠. 그래서 30을 지나가니까 얘는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는 순간부터 작용하는 마찰력을 우리가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한 번 움직이고 나면 얘는 정해진 크기의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훨씬 작은 일정한 크기의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걸 우리는 운동 마찰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외력보다 더 큰 마찰력이 작용하면요.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물체가 2kg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줬는데 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30N이야. 그럼 이 새끼는요. 거꾸로 가죠.
그러니까 외력보다 더 큰 마찰력은 작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마찰력은 접촉면의 수직 항력에 비례한다. 맞습니다. 수직 항력이 클수록 마찰력이 크겠죠. 네 번째. 마찰력은 접촉면의 면적과 관계이니? 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물체를 한 번은 뉘어놓을 때, 한 번은 세워놓을 때 마찰력이 크게 다를까?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접촉 넓이는 상관이 없다. 알겠어? 마찰력은 접촉한 면적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6번 가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이거 천정 아니고 천정이다. 천정의 한 점 A의 무게가 W인 추를 자 실로 매달아서 그 끝을 F라고 하는 힘을 줘서 잡아당겨서요. 연직선과의 60도의 각도를 이룬 상태에서 밑줄 평형 항력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처럼 힘 분해하면 돼.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천정에 실에 의해서 물체가 이렇게 삐딱하게 있어요. 그랬을 때 중력 방향의 선을 우리가 연직선 이렇게 해요. 그 연직선으로부터 60도 각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실이 잡아당기는 중력도 있을 거고요. 아니,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도 있을 거고 중력도 있을 거고 사람이 잡아당기는 힘 F도 있대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요. 중력과 장력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 그린다고 치면 이때 합력은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 F가 생겨야 되겠죠. 그래야 전체 합력이 0이겠죠. 그러면 이게 mg니까 얘가 이게 mg야. 그러면 이 크기는 얼마냐면 얘는 mg 사인 60도, 얘는 mg 코사인 60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60도가 평형이 될 때 실의 장력 T라고 했을 때 W, 그 다음에 T, F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W 대 T 대 F는 얘는 mg 대 얘는 mg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1 mg 그 다음에 쟤는 mg 사인 세타니까 2분의 루트 3 mg거든요. 그래서 mg는 날리시고 자, 그래서 보시면 2대 1대 루트 3이야 이런 비율이 나오죠. 되겠어요? 뭐요? 2대 1대 루트 3. 1대 2대 루트 3 답인데 무게부터 쓰는 거 아니야? 아니 저거랑 똑같은데 네. 2대 1대 루트 3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1대 1대 2대 루트 3 왜 1이야? 그 왜 여기다가 다 mg 날리고 2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W가 T보다 크지 않아요? 아니 W가 T보다 작지 않아요? 뭔 말이야? W가 무게 아니야? 네. 그리고 T는 mg 코사인 세타 아니야?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네? 코사인 세타가 형님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저게 비변이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1이에요. 아, 여기가 90도여야 되는구나. 네. 우와, 그랬구나. 그러면 이게 아니잖아요, 바보들아. 아니. 그렇죠? 네. 자, 이거 직각삼각형 여기가 90도네요. 그럼 꼬맹아, 요거는 얼마냐면 mg 탄젠트 세타인 거죠? 60 네, 탄젠트 60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mg고 얘는 mg 탄젠트 60이고 얘는 얼마냐면 코사인 60분의 mg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얘는 mg 탄젠트 60은 루트 3 mg 그 다음에 얘는 얼마니? 2 mg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나뉘시면 1대 루트 3대 2네요. 아니 저 F랑 T랑 바뀌었나 그래요. 1대 2대 루트 3 아니 그러니까 F랑 T랑 선생님 값을 다 다르게 넣으신 거. 아, F 자리에다가 예. T 자리에다가 얘를 넣구나. 그러면 이게 예. 2mg 이게 루트 3mg 그래서 1대 2대 루트 3 아이고 그렇군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가 관건이었죠. 아래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두 빗면 AB, AC, AB, AC 위에 빗면과 같은 길이의 구슬줄을 매달아 걸어놓았다. 구슬줄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가? 라고 했는데 꼬맹아 거기 구슬 한 개의 질량은 다 같거든요. 그러면 A, B 쪽에 구슬 몇 개 있냐? 6개. 그러면 AC 쪽은 6개. 6개. 그쵸? 똑같이 6개니까 양쪽의 무게는 같네요. 근데 뭐가 달라요? 네, 경사각이 다르네요. 여기에 있는 세타 1은 경사가 세타 2에 비해서 완만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30도로 놔볼까요? 여기를 60도로 놔볼까요? 느낄 수 있게? 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이렇게 고정도로로 이쪽에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물체를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니? 어차피 6개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 10N짜리 물체에 있어 10N짜리 물체에 있어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보면 사실은요 이 물체의 중력은요 경사력과 수직항력으로 나뉘는데 수직항력은 이렇게 작용하는 수직항력하고 상쇄되니까 운동에 관여할 수 없어. 그러니까 경사면에 있는 물체는 무조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mg 쌍내려가 세타만큼이 되겠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얘는 mg가 10 사인 세타가 30도니까 2분의 1 그래서 얘는 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야? 5N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느낌이야. 자,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얘도요, 이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작용하는데 mg 쌍 내려가 세타라고요. 그러면 10 곱하기 사인 60도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5 루트 3. 누가 더 크냐? A가 크냐, B가 크냐? B가 더 크죠? 그러니까 누가 더 내려갑니까? B 쪽으로 내려가는 게 맞겠죠? 되겠어요? 네? C 쪽이죠. 네, C 쪽으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움직이지 않는다가 아니고 C 쪽으로 내려간다로 해주십시오. 네. 네. C 쪽으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 구슬 개수 양쪽이 같은 건 맞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맞아요. 구슬의 개수가 같으면 안 저기 C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중간 위에 있는 거는 그건 양쪽으로 힘이 분산되니까 없는 거랑 같은 거라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C 쪽으로 내려간다로 답을 바꿀게요. 자, 8번 가죠. 아래 그림과 같이 세 힘이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세 힘이 평형이야. 근데 그 중에서 X축 방향과 Y축 방향의 힘은 놔두고요. 비스듬한 방향의 힘만 빨리 분해해. 비스듬한 방향이 6N만 X축 방향의 힘과 Y축 방향의 힘으로 나눠. 라는 얘기야. 그러니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쪽 방향으로 3N, 이쪽 방향으로 F만큼의 힘이,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6N, 요 각도가 60도, 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나누면 돼. 맞냐? 그랬을 때 평행사변형이 예외가 되고 이 자체가 작은 직각삼각형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요 크기가 6이니까요. 얘는 6 코사인 60이니까 얼마? 3. 그죠? 얘는 얼마냐면 6 사인 60이니까 3 루트 3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6N이라는 힘을 X축과 Y축 방향의 힘으로 분해했으니까 이 힘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요 힘하고 요 힘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선생님이 합력 구할 때 같은 방향끼리만 보면 돼. 수평 방향 합력 얼마 돼? 0. 됐어? 네. 수직 방향의 합력도 얼마여야 된다고요? 얘 힘의 평형 상태여야 되니까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0이 되려면 F의 힘이 얼마여야 된다고요? 아래 방향으로 3루트 3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목표 문제는 마무리해서 풀어오시면 되고 우리 책으로 갈게요. 자, 책으로 오시면
수업 시간에 해드린 게 19페이지는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페이지, 21페이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자 21페이지 거기에 20페이지에 1번과 2번은 지우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무방하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산수라서 굳이 여러분들이 거듭 제곱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20페이지에 1, 2번은 안 해도 돼. 되겠어요? 네. 21페이지에 왜? 했어? 했으면 채점하시면 돼요. 하셔도 되고요. 네,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 분해해서 합성하는 방법이니까. 자, 21페이지에 3번, 4번 중에서 질문. 괜찮아? 22회가 자, 넘길게요. 페이지. 자, 22페이지에 5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6번. 6번. 자, 6번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음. 6번 문제 해볼게요. 자, 6번 보시면 그림은 줄 A와 나무 토막들을 이용해서 질량의 M인 물체를 연집 방향의 벽에 매달아 정지한 상태를 만들었어요. A와 벽 사이에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벽이 있어. 자, 나무 토막 이렇게 있어. 여기다가 실을 이렇게 매달아. 그리고 질량이 M인 물체가 이렇게 있어. 자, 그랬을 때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각도가 있고요. 요게 이렇게 세타고요. 여기가 A, B, M 이렇게 된대요. 자, 근데 얘는 이 상태로 첫 번째 줄에 밑줄 쳐. 정지. 이 단어가 나왔으니까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그러면 우리 주인공을 저 나무 토막으로 보자. 자, 정지 상태니까 합력이 0이어야 되는데 꼬맹아 이 나무 토막, 이 나무 토막을 우리가 B라고 했잖니? 이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 있어? 세 개. 세 개. 뭐 있어? 중력. 누구의 중력? 나무 나무 자체 토막의 중력. 자체 중. 여기 나무 토막의 중력 생각하랬어? 아니. 나무 토막의 질량은 무시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렇네. 두 개요. 네. 뭐요? 실이 그 실이 네. 나무- 어떤 실이요? A라는 실이 라는 네. 실에 장력 있어요. 그렇죠? 이 실에 장력 있습니다. 또 B가 네, B가 밑에 있는 물체에 그래서 무게만큼 잡아당기는 요 무게도 있겠죠. 맞아. 되겠어. 네, 요 두 개의 힘이 작용을 해요. 됐니? 자, 그러면 사실은 합력이 0이니까 이거 두 개를 합해서 합력을 0을 만들면 되겠죠? 네. 사실은 힘은 두 개가 아니고요. 세 개 작용합니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요 장력 있죠? 얘는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죠? 그럼 우리는 수평과 수직으로 힘을 본다면 얘는 비스듬해. 그치? 분해해야 되겠지. 맞냐? 이 방향의 힘하고 이 방향의 힘에 의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얘가 대각선으로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랬을 때 여기는 90도고 요 각도가 세타라고 줬으니까 요 힘이 얼마냐면 꼬맹아 요 힘 얼마야? 여기가 T니까 요거 얼마야? 딱 여기 T. T T. 뭐가 되는 거야? 요 각도가 세타잖아. T 사이즈. T. 사이즈. 이게 이거다. 이게 세타다. T 사이즈. T 코사인 세타다. 자, 요거는 T 사이즈 T 사인 세타다. 그럼 딱 봐라. 요임하고 요임의 합력이 얼마여야 되니? 0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T 코사인 세타의 크기가 mg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근데 요 두 힘만 있으면 꼬맹아 얘는 알자임이 뭐가 돼? 이거는 합력이 0이 되니까 이게 남지. 이게 알자임이 되지. 이게 만약에 알자임이 있으면 얘는 나무 토막이 벽을 뚫고 계속 가고 있어야 돼.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이 힘의 합력도 0이 돼야 되잖아. 그럼 봐. 안돼. 실이요. 나무 토막을 밀죠. 그러면 나무 토막은 누굴 미니? 벽을 밀죠. 그럼 그거의 반작용? 벽이 나무 토막을 미는 수직 항력이 생겨. 그래서 얘와 얘의 크기가 같아서 합력이 0인 것뿐이야. 알겠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힘은 벽이 미는 힘까지 생각해서 3개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t 코사인 세타가 mg의 크기와 같아야 돼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보시면 벽이 A를 당기는 힘이 벽이 B를 자 미는 힘보다 크니 라고 했는데 벽이 A를 당기는 힘이 사실은 실이 벽을 잡아당기는 힘이겠죠. 그게 바로 장력이죠. 맞아? 네. 첫 번째 벽이 A를 당기는 그 힘이 바로 이 장력 뭘 얘기하는 거니? T는 코사인 세타분의 mg 이게 바로 장력이죠. 이게 벽이 실을 당기는 힘입니다. 그쵸? 자, 이 힘은 벽이 B를 미는 힘. 벽이 B를 미는 힘은 뭡니까? 벽이 B를 미는 힘이 바로 수직항력이죠. 맞냐? 그래서 그 수직항력 N은 T 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자, 그랬을 때요. 요 T가 커, N이 커, 이거 보는 거잖아. 누가 커? T가 훨씬 크죠. 그래서 네, 이입이죠. 그 다음에 니은 A의 장력의 크기는요 라고 하는 A 값은요 지금 보시는 대로 코사인 세타분의 mg지 mg 코사인 세타 아니야. 지금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요 mg 사인 세타니 라고 했어요. 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힘을 분해해서 보는 연습을 조금 하자. 쉽지 않아요. 첫 번째 단어는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7번하고 8번 중에서요. 사실은 7번도 되게 어렵고 8번도 되게 어려워서 이거 못 풀었을 텐데. 둘 다 풀었다고 둘 다 못 풀었다고. 둘 다 풀었어요. 아, 풀었어? 다 맞았어? 우와. 둘 다 풀었어? 풀긴 풀었는데 틀렸는데 응. 이제 해설 보고 이해를. 아, 이해했어요.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1분밖에 안 남아서 7번하고 8번을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7번하고 8번은 웬만하면 못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프린트하고 여기까지 주면서 틀린 문제 다시 하세요. 틀린 걸 다시 보던 책에 틀린 걸 다시 보던 다시 보십시오.